단추부동산 이숙진 부장입니다. 오늘은 아침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저는 계속 부동산 이제 분양권 투자를 했었고, 새 아파트에 대해서 신도시 가면은 새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자리가 다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은행 이자보다는 차익분이 훨씬 나올 수 있고, 또 신도시에 대한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신도시를 찾아다녔었고, 해운대 들어갔다가도 정관 신도시가 유령 도시가 된다는 그 TV 선전을 보고요.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곰내 터널이 뚫려서 한 15분 만에 가게 되더라고요. 센텀에서. 그래서 저는 센텀보다는, 왜냐면 제가 막 큰 금액이 있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큰 거를 샀다 팔았다 투자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. 그렇지가 않고 또 생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여유 자금으로 조금 돌려서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정관 신도시가 아닐까 해서 정관을 들어가서 한 4년 동안 그 흘러가는 모양을 봤었고요. 그 다음에는 또 계기가 되어서 양산 물금 신도시를 보면서 그 앞에는 처음 단계에서는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. 반도 4차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을 때 반도 4차 아파트 하나 딸랑 있고, 또 이마트 에브리데이 하나, 마트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실 때, 그때는 못 들어갔지만 그 대방 2차 입주할 때쯤에서는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신도시가 되겠구나 해서 들어가 있는 동안 한 3년 동안 진짜 바쁘게 새 아파트 거의 7개, 8개가 나왔었거든요. 그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겪어봤는데, 그렇게 하면서 평당 800에서 평당 1100, 120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마무리되는 걸 봤어요. 그러면서 금액도 작게 투자가 되고 그런 것도 많이 봤었는데, 지금 막상 부산에 들어와서 이제 현상을 보고 하니까 저도 많이 느낀 게,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권은 그런 대로 투자를 하고 또 프리미엄이 나오면 팔 수도 있고, 또 등기를 해서, 왜냐면 새 아파트니까 당연히 몇 년 동안은 감가상각 되는 부분도 없을 거고, 1년, 2년, 3년 살면서 또 형성이 되고 상가가 자리가 잡히고 하면서 깨끗하게 형성이 되면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그 분양권 투자라든지 새 아파트 등기에 대해서는 아무 사람들이 힘든 게 없어요. 그냥 이 정도면 전세가 얼마든 금액이 작든 어떻게 하든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내든지 투자 금액에 맞춰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등기를 하는 내용으로 끝나버리는데요. 오늘 생각이 많은 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. 그 반여동이라든지 원동역이 나왔다,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한 번씩 떠주는 거 말고는요, 나머지는 그냥 조용히 침체돼서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새 아파트 한 군데가 나와버리면 그 옆에가 일시적으로 모든 세입자들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. 새 아파트로. 새 아파트 입주할 때 2달, 석 달 주잖아요. 석 달 주는 동안 모든 아파트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가 싸다는 거는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.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 집에서 아무리 적응이 돼 있더라도 내 집이 아닌 상태고, 거기서 새 아파트가 나와서 세도 훨씬 싸게 해서 입주를 할 수 있고, 입주할 때 특히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 담보대출이라든지 대출이 엄청 편하게 풀어져요. 새 아파트에 대해서. 그러면은 들어가기도 너무 쉽게 형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서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입주가 부산 시내에 계속 순차적으로 입주가 계속 돼가고 있고요. 그 부분에서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마음
심리적으로 심적 고통이 엄청 큰 것 같고요. 사실 처음에는 이게 기존을 갖고 있는 게 2년은 그냥 세주면 되지 하고 매매가 안 되니까 하고 전세로 돌려요. 전세로 돌렸는데 2년 뒤 되면 전세를 3개월 전부터 내놔도 매매가 안 돼요. 당연히 매매를 하고 싶죠. 왜냐하면 종부세 내용도 있고 재산세 내용도 있고 굳이 이게 매매가 금액이 올라가지 않으면 갖고 갈 이유가 없을 그런 내용이 보이니까 금액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면서 하게 되는데, 안 올라가면 또 매매를 한 3개월 내놨다가 세입자 돈은 내줘야 되고 할 수 없이 또 전세를 주는 거죠. 그게 결국은 6년까지도 한 번 더 돌면 바로 6년이에요. 6년까지도 가게 되면 이제는 지쳐가면서 그 집을 금액이 얼마라도 진짜 싼 가격에 던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. 그냥 이게 6년까지 가져갔을 때 답이 안 나오니까 나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에서 그냥 버는 게 맞을 것 같다. 그렇게 하고 기존 집은 절대 손을 안 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기존 집 있는 분들은 이 집을 해결하고 새 집을 가야 되는데 새 집을 또 등기를 못 치는 경우도 있어요. 우리 집이 안 팔려서. 그러면은 또 새 집만 옮겨 다니는 사람은 그 집이 또 팔리니까 전 그 앞에 집은 새로 딱 살다가 마무리되고 새 집으로 이사가고 이게 새로운 풍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우리가 새 아파트 나오면서 투자로 새 아파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. 결국은 기존 집은 그냥 집값이 안 돌아가고 살기 편하니까 10년이 넘어가면 그냥 눌러 앉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보존이 되면 되는데 보존이 안 되고 계속 집값이 조금씩 빠지는 거죠. 선호를 안 하고 매매가 안 하다 보니까 전세금에 근접하면서 계속 빠지는 거죠. 그게 요즘에 큰 현상이고요. 우리가 마트를 가면서도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. 폰으로 쿠팡에서 사고 지마켓에서 사고 다 앱에서 사다 보니까 마트에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장사 자체가 안 되니까요. 그러니까 큰 동네에 마트 하나 있는 곳, 이마트 하나 있는 곳, 그렇게밖에 새로 생기지가 않은 거죠. 아니면 아예 동네 안에 작은 마트, 그렇게 생겨서 그 마트가 그 역할을 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면서 이 사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.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이게 대체를 하지 못하는 동안, 눈치를 채지 못하는 동안 다 바뀌는 거예요. 주택도 지금 그런 상황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갑자기 팍팍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. 기존 아파트는 새 아파트 나오면서 동시에 거기가 위치가 안 좋고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. 무조건 새 아파트면 다 채워지고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형성이 되는 상태고요. 기존 아파트는 너무나 잘 살고 학군이 다 돼 있고 모든 게 다 형성이 돼 있더라도 내가 살기가 너무 편하더라도 그냥 연차가 된 아파트니까 그냥 매매가가 안 나오는 거죠. 이런 현상이 조금 심각해지지 않나 싶습니다. 좀 나으려는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도 보면 거의 기존 아파트가 80%는 간다고 보거든요. 지금은 차라리 기존 아파트 갖고 가는 투자 금액에서 수익률에서 기존 아파트 갖고 가는 것보다 옛날 아파트 40년 50년 대 무허가 아파트를 무허가 주택을 하나 던져 놓은 게 더 수익률이 나오지 않나. 그래서 무허가 주택이 더 비싸게 팔려요. 진짜 평당 1,000만 원씩 팔리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. 그런 내용이 조금 나와서 씁쓸한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. 그런 게 느껴지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.